네, 오늘 돈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이 당내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당사자들은 역시 전당대회에 출마할 대표 후보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기를 놓고 예상 출마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평소보다 좀 더 집중해야 하니까 예산 심사가 끝나고 바로 시작하면 12월 중순이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산 심사 때문에 12월이 어렵다는 말에 나름대로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 같고, 김기현 의원은 의원 전부 동원이 돼서 선거하는 게 아니어서 국회 운영에 차질이 없다.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이 굉장히 혼란하니 늦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 의원은 12월 중순을 말하고 있고, 김 의원은 더 빨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지도도 그렇지 않아도 김기현 의원보다 안철수 의원이 훨씬 앞서죠. 인지도에서도 김기현 의원이 밀린 게 현실인데 왜 굳이 더 빨리 하자고 하는 건지, 인지도는 떨어져도 당심은 자신이 있다 이런 의도인지 모르겠고요.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난 오히려 당권이 더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빨리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네. 물론 뭐 이제 당의 조직도 좀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길은 관리형 대표가 선출될 때만 가능합니다. 예. 지금 사실 공천권을 가진 차기 이제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나 또는 뭐 나경원 의원 등이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도 또 윤핵관이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도 공천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뭐 이 당대표가 돼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뭐 대권을 나가겠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수습하기 위한 당대표.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관리형 당대표가 선출되는 시기가 본인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말 커다란 이제 혼란, 이 혼란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야 된다는 얘기는 예. 바로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적임자다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금 12월 얘기를 했어요. 예. 원래 1, 2월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런데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안철수 네네.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도움 없이는 소위 윤핵관의 도움 없이는 예. 당대표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윤심 코드를 맞추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 주변에서 12월 달 얘기 나오니까 좀 그런 거에 안테나를 세우고 뭔가 좀 코드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뉘앙스의 느낌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늦게 하자는 본인의 주장을 굳이 계속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예. 유동적이다. 네네. 대통령이 원한다면 그 시기에 맞출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당권이냐 장관직이냐를 결정짓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네. 결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장관하라 그러면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권 인사의 숙명입니다. 본인이 만나서 뭐 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또 밀접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당대표가 된다는 보장도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진 않지만 예. 본인의 속내는 당대표 아니면 하다못해 장관 자리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 저울 중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좀 상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위원장은 내년 1, 2월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주 위원장이 내년을 얘기했던 건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일정 정도 안정론을 당내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이 결정되기까지 이 한 해의 농사로 치자면 한 해에 정말 수확을 거둬야 되는 이때 당에서 당대표를 선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예. 별도로 이벤트를 한다. 이것이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것이 다 종료되는 12월 중순경부터
당의 전당대회,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세 달짜리 위원장보다는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해서 본인 위해서도 좀 뒤에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약간 딜레마가 있죠. 예. 지금은 당이 누가 봐도 비상 상황이라고 했고 본인들 스스로도 비상 상황이니만큼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하고 네. 새로운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라고 한 건데 그런데 비상 상황인데 굉장히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로드맵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거기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나름대로 자신의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계산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대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기왕지사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는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네. 비대위가 비상 상황이니까 예.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혹은 이 비상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할지, 무엇을 할지, 어떤 성격으로 활동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오늘 국회의원과 이런 장차관과 함께 연찬회를 한다는데 그 연찬에서 어떤 주제를 정할지 사실은 좀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네.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경우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네. 리더십의 위기,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던 리더십의 위기, 그거는 사실이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1박 2일간 이례적으로 연찬회를 한다는 국민의힘. 글쎄요. 현재로서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세 분이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데 변수가 될 사람은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재출마에 대해서 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전당대회는 내년 6월에 해야 된다. 당을 개혁할 적임자가 없다면 또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때문일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당대표를 연내에 선출하자는 12월 전당대회론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에 전대회를 열면 징계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자연히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전 대표를 피해서 전대 시기를 일부러 당겼다. 이런 모양새가 돼버리면 이것도 집권 여당으로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일부 언론의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미 이준석 당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자신의 입지라든가 또 미래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간극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 예. 이 상처를 치유하는 상당 기간의 시간과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한다고 해도 당대표가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의 일각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돌아왔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뭔가 그 분란을 사전에 좀 막자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상상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하책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반등 그것이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뭔가를 좀 맞춰갈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지지율 상황에서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에 나가서 내가 당대표가 돼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맞지 않는 구도로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볼 때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네. 12월 중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볼 대목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윤핵관과 대통령의 입김은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네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치러지면 당대표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갑자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입각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토록 원했던 입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볼까? 그 혜택은 저는 안철수가 본다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 또다시 윤핵관에 의해서 지금 이 전당대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윤심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떨까? 최근에 한 단독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윤 대통령이 무슨 내년에 전당대회를 합니까?
이 얘기는 연내에 열어라. 이제 이런 의중을 갖고 한 얘기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라는 보도였는데 이에 대해서 김은희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 보도는 오보다 유감이다. 이렇게 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가 없다고 보도가 그냥 뭐 허위 보도로 나왔을 리도 좀 궁금하고 단독 타이틀까지 달고 나왔는데 과연 이 보도의 진상은 어떨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1박 2일간 있는 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이 전당대회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나올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단독 보도 대통령이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예.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네,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대통령 동선도 뭐 카톡 통해서 공개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게 유출 안 된 걸까? 김은혜 홍보석이 얘기한 것처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 걸까? 아니, 문자도 직접 유출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예. 아마 대통령의 뭐 말이 이게 유출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이제 생각마저 듭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거는 둘째치고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의심되어지거나 또는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예. 당내 오늘 연찬회의 분위기는 빠르게 12월 말로 저는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윤심을 파악하고 알아서 그렇게 보인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뭐가 제일 이슈가 될까요? 제일 원칙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여권이 하나가 돼서 나가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가장 부합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네. 이런 사람 중심으로 뭔가 전당대회가 분위기가 흘러갈 수밖에 예, 없다. 예. 그 전당대회가 민주당 전당대회처럼 인기 있는 전당대회, 인기 없는 전당대회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전당대회의 주요 흐름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소위 윤심이라고 하는 게 네네. 굉장히 큰 흐름을 가질 거다. 앞서서도 뭐 나경원 의원 입각설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차기 공천권을 가진 비대위에 대통령이 측근 인사가 들어간 것도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뜻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윤심이 반영되냐 안 반영되냐. 안 반영되는 전당대회는 없다. 예. 왜? 여권의 생리상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좀 가장 지인 중에 한 분이 지금 비대위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전당대회 시기는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뭐 막이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최근 출마 예상자들의 젠 걸음입니다. 일단 김기현 의원이 최근에 부쩍 SNS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쇼츠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또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부각할 수 있는 주제로 대중과의 소통 포인트를 넓혀갈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역시 적극적으로 언론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세 분의 어떤 움직임, 과연 어떤 분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짜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명확한 메시지, 예. 일관된 메시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김기현 의원이 가장 일관되죠. 예. 아주 뭐 초기부터 전당대회는 바로 빨리 치러야 된다. 네. 이걸 일관되게 얘기했고 하고자 하는 얘기도 명확합니다.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된다. 원칙론적이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철수 의원과 비교되는 면이 있어요. 예. 안철수 의원은 당에 쓴소리를 하는 것 같다가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혁신위가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 있다고 그러시고 예. 그다음에 더 늦게 하자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12월 얘기하시고 이런 거 보면 메시지 혼란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그럼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윤핵관, 소위 윤심의 도움 없이 전당대회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든 윤심 코드에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거 아니냐. 생존 전략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본다면은 전당대회에서 당심 70%, 그다음에 여론 30%거든요. 네네. 그럼 결국 당심 70%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누가 지금 뭐 잘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뭐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메시지의 명확성 면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앞서지만 예. 윤심 코드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 이 부분이 또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잘 맞추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원외 인사는 나경원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에서 자신의 발언을 꾸준히 올리고 있고 또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 4월에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지고 나서 정계 은퇴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유 전 의원 출마 가능성 글쎄요. 뭐 일단 여론조사군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나설지 안 나설지 또 나선다고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정말 대표가 될 수 있을지 당심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유승민이라고 하는 분이 전당대회 여러 후보군들 중에 한 명으로 끼워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등을 하는 상당히 좀 네. 튀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긴 했었죠. 그런데 이제 유승민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은 이런 것 같습니다. 대체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 정당에서 개혁 혹은 중도에 가까운 그런 인물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취약 지점은 대중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신자 이미지가 당내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네. 당내 선거에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뭐 당대표 선거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요원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다만 이제 열릴 공간은 있다. 유승민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예를 들면 이준석 뭐 이런 분들이 예전에도 예. 다른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거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거대 정당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 위성 정당 아닌 또 다른 위성 정당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네. 선거법 개정에서 결국 개정을 하는 것은 위성 정당을 못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예. 소수를 대변하고 정말 이 다양성 그래서 그 다당제를 실현하자라고 하는 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들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선거법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뭐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의 비명계도 일정 정도 공간이 좀 열릴 여지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내 투쟁을 가열차게 하고 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번외에서 주목할 만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찐 친윤이죠. 윤핵관의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 최근에 개인 채널을 다시 열어서 2년 만에 홍보 영상도 올렸습니다. 또 대표의 좀 출마의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만들고 혹시 또 아니면 윤심을 대변할 그 누군가가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최근에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었죠.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입니다. 박찬환 교수님,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해찬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봅니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위기에 가장 태풍의 눈이셨어요. 네. 이분이 당대표로 나온다? 글쎄요, 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에서도 아마 우려를 표시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 봅니다. 비대위원 들어간 것 같고도 안에서 그렇죠. 불만이 있잖아요. 현재도 불만 네. 굉장히 많아요.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라는 게 예. 있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원내대표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본다면은 뭐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출마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네. 보고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는 게 웃지 마세요. 이제 웃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정치 예. 입문했을 때 네. 청년특보로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당 내에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네. 그래서 며칠 만에 청년특보 자리가 사실상 해촉됐었거든요. 예. 물론 뒤에 대선 때 다시 합류를 했지만 네. 당내의 그 소위 당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당내의 어떤 그 신뢰성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아직은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예. 글쎄요 다음 총선용 카드라고 한다면은 뭐 총선에 후보로 나온다면은 네. 그 부분은 공천은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아마 당 내에서도 아마 웃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예, 장해찬 이사장은 어쨌든 뭐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와 단 둘이 만나서 무언가를 뭐 하고 이랬던 모습 때문에 좀 주목받았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장해찬 지금 청년대당 이사장을 하고 있다는데 예. 장해찬과 이준석은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가 좀 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학력과 또 그런 성장 과정, 배경 예.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신드롬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죠. 네, 엄청난 이미지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준석과 비교할 경우에는 글쎄요 내공이나 여러 가지 전투력이 한 절반 정도에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